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주식 술술.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흐렸던 수요일장, 굳은 날씨만큼이나 우리 시장도 흐름이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시장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일단은 좀 코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좀 크게 보였고요.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어제부터는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좀 테마주들이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었죠. 사우디 방문 소식과 함께 네옴시티 관련주가 장중에 좀 부각을 받았고요. 오후장에서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5G 관련해서 통신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잠시 뒤인 9시 반에 있을 CPI 지수를 좀 주목하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일장에서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지 주식 술술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술술 풀리는 주식 이야기,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에 주식 술술을 책임지시는 홍주원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첫 네. 출연이신데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술술. 네, 앞으로 수요일마다 찾아뵙게 될 홍정원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함께 풀어보면서 인사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사실은 오늘 네. 어제에 이어서 시장이 좀 어려웠잖아요.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곡소리를 내고 계신데 어떻게 좀 대응해봤으면 좋을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은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뭐 이슈가 동반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또 한 8월 초까지 또 많이 올랐다가 지금 9월 들어서는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조금 조정과 상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좀 낙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의 2차 전지주가 좀 약세를 크게 보이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890선 아래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가 시장에서 조정을 지속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네.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영향을 좀 같이 받는 모습인데요. 지금 최근에 시장의 이슈로는 2차 전지주가 고평가다, 이제 뭐 아니다, 이거를 두고 갑론을박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에코프로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고평가다 아니다를 두고 이렇게 맞다니다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은 한 9월 동안은 지속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네. 2차 전지 장세가 끝났다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뭐 하반기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내년까지도 2차 전지주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활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조정 시기를 잘 견뎌내셔서 조금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상반기까지 추이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은 0.17% 정도 좀 오르면서 1,330원대 마감을 보이면서 지수에 조금 더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CPI 지수가 좀 시장에 영향을 오늘까지 좀 미쳤기 때문에요. 네. 이러한 좀 전반적인 이슈들을 살펴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오른 점, 그리고 에코프로대가 90만 원대가 좀 깨졌다라는 점, 그래서 코스닥 2차 전지주 약세에 코스닥의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이 890선을 좀 붕괴됐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시장에 오늘 좀
억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우디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낙폭을 조금 줄여주긴 했으나 그래도 좀 힘이 부족한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혼조를 보였지만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7%대 약보합에 머물면서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네.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부터 시작해서 내일 그리고 모레 장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매수 포지션 조금 볼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보면은 굉장히 도움될 만한 종목들 많이 지금 나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뭐 시장이 너무 어렵다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시장 좀 안 들여다보지 마시고 네. 꾸준하게 좀 시장을 체크하시면서 지금 저가 매수 기회인 종목도 굉장히 많으니까 지수 하락 시기에 오히려 저가 매수 타이밍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되 그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는 좀 똘똘한 종목들을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주원 소장님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을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 뜹니다. 노란색 작은 링크 터치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 장중 전략도 홍주원 소장님과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 2차 전지가 확실히 좀 많이 빠지기는 했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조금 많이 좀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네네. 오늘 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지켜봤어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라고 보셨을까요?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지켜볼 만한 종목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나마 이제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좀 네옴시티 관련주라든가 네옴시티. 네, 이런 쪽으로 지금 좀 수급이 많이 좀 몰렸잖아요. 그래서 네. 네옴시티 안에서 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제가 조금 오늘 그 특징주를 좀 여러 개 좀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 시장에서 이런 종목을 집중해봐라라는 좀 취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서 아. 그래서 사실은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갔던 종목들, 네, 테마성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위주로 제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궁금한 종목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그런 종목들을 먼저 좀 살펴봐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좀 봤을 때 뭐 에코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스팀, 에코바이오. 그 차트를 좀 보시면은 오늘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오, 그래요? 거의 뭐 상한가까지 거의 도달했다가 조금 빠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거래량이 1,800만 주 정도 올랐고요. 거래대금이 네. 1,400억 정도 동반이 되면서 아주 큰 수급이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지금 5월 달에 있었던 여기 윗꼬리 물량, 고점 대비 윗꼬리 물량을 오늘 조금 잡아먹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윗꼬리 음봉 캔들이 달렸는데 오늘은 이 윗꼬리 음봉 캔들 다 잡아먹었죠. 이 윗꼬리 음봉 캔들은 보통 하락 주도형 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캔들이 나온 다음 날에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 오히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이 하락 주도형 캔들을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힘 있는 캔들을 오늘 좀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 여력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지금 윗꼬리 물량에 5월 25일 날 있었던 윗꼬리 물량의 절반 수준까지 좀 올라와 주면서 여기 기다리고 있었던 대기 물량을 다 잡아먹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5월 25일 날 동반됐던 거래량과 그리고 오늘 동반됐던 거래량이 거의 대등소이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을 굉장히 유의미 있게 좀 본다고 한다면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추세로 신고가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이다 네, 보니까 좀 뭐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테마를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여기에 관련된 이제 추가적으로 테마 관련된 뭐 자료라든가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 공간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교육 자료 아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코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종목도 종목이지만 전략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략, 자료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홍 소장님의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QR코드 타고 링크 타고 입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도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홍주원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오늘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소장님, 사실 오늘 2차 전지가 맞아요.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주식이라는 거는요. 네.
사실은 지금 뭐 이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이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제 방송을 다 틀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주가 과대평가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사실상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저거를 절대 가치로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말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주식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할 때요. 이 평가를 내는 기준이 네.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 주식을 평가하는데 이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의 실적이 그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시장에서는 고평가주, 저평가주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네. 저는 시대에 맞게 흘러가는 것이 주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모든 종목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테마성이 강한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강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테마성을 가지고 그 굉장히 좀 색깔을 많이 띠고 있는 종목들이 아닌 이런 에코프로 같은 대형주. 정상적인 네. 대형주이면서 그리고 수급주. 네. 앞으로도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산업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저는 이게 그 주가라는 게 이런 종목들의 주가라는 게 그 시대에 맞게 흘러간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주가는 네. 지금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만한 전 주가라고 생각하고 오. 있고 예를 들어서 150만 원대까지 갔다. 그거는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주가라는 거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물론 지금 2차 전지라는 산업을 지금 당장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저는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래성을 봤을 때는 결코 에코프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주가의 적정 가치가 저는 150만 원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올라갔으면 더 올라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 가치로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있어서 네. 실적이 우선되면 에코프로가 지금 고평가인 게 맞죠. 어.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산업 전망에 있어서는 이 평가가 저는 결코 고평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은 조금 많이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동반된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사실은 이제 100만 원대 이상에서 사셨던 분들 같은 네. 경우는 불안해하실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들이 조금 올라간 말에 탄 맞아요. 거기 때문에 많이 불안한 건데 사실상 뭐 30만 원대 혹은 네. 한 50만 원대 아래로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에코프로 그렇게 걱정하면서 들고 가실 필요는 없다. 오. 하지만 이제 100만 원 이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좀 이 구간을 견뎌내셔야 그리고 앞으로 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전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상반기나 내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추이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실적이라는 거는요. 어느 순간 주가가 실적을 앞서갈 때도 있고요. 혹은 실적이 주가를 앞서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어느 순간 만나게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아직 먼 미래에 있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실적보다 조금 앞서 나갔지만 미래에 기대되는 실적은 앞으로 이제 미래에 있으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에코프로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2차 전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에코프로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에코프로 말고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많은 종목 중에는 포스코 DX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좋아요. 우리가 주가라는 게요. 조금 비이상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조정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주식이 참 이게 교과서적으로 실적이 좋고 고객사가 많고 경쟁력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컨센서스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주식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런 종목들만 찾아내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것과는 별개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붙었던 시기에 수급이 많이 쏠렸던 종목들은 비이상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매수 심리가 줄어드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많이 올라갔다 싶을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그때 매수 심리가 줄어들고 매도 심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차트를 보셨을 때요. 네. 제가 이제 포스코 DX 차트를 딱 펼쳐드렸을 때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그러니까 된 시기가 우상향을 그려낸 시기가 정확하게 제가 박스를 쫙 펴드릴게요. 여기예요, 여기. 이 구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우상향 네. 그려냈던 시기인데 거래량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요. 매수 심리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급이 굉장히 잘 붙어줬죠. 그러고 나서 매수 심리가 굉장히 좋게 올라왔던 시기가 언제예요? 바로 7월이에요. 이때 강력한 수급이 네, 붙어주면서 한참, 네. 추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보통 이제 윗꼬리가 출몰이 되면서 음봉을 그려내는 차트들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락을 주도하는 하락 주도형 캔들이라고 했죠. 보통 이런 캔들 다음에는 그 다음 날까지 하락 캔들을 보여주는데 하락 주도형 캔들이 이 2개, 3개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 캔들을 합쳐서 우리가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이게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일부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하락 주도형 캔들들이 나왔음에도 여기 구간을 다시 메꿔주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요거는 잠깐의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시키겠다라는 심리가 붙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월 막바지쯤에 다시 네. 수급이 몰려주면서 반등. 예, 다시 반등이 나와주죠. 네.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윗꼬리 캔들이 또 출몰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이런 하락 주도형 캔들들이 지금 연일 좀 발생이 되고 있죠. 이런 하락 주도형 캔들들이 발생이 됐을 때 거래량이 같이 동반이 되면은 이거는 큰 낙폭을 그려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까지 이 거래량을 보면은 많이 뭐 적게 동반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650만 주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490만 주가 동반이 됐죠. 그런데 지금까지 올라온 수급, 그러니까 매수 수급에 비해서는 지금 이 조정 수급이 굉장히 그 조정 매도 수급이 굉장히 센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단기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4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조금 조정 폭을 좀 네. 볼 수가 있겠고 이때부터는 다시 횡보를 그려나가면서 앞으로의 추세를 다시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스코 DX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전반적인 2차 전지 종목들이 같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풀이했을 때 심리가 2차 전지 쪽에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매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일까요? 아니면은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지금 시기일까요? 당연히 지금은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시기다. 매수 심리가 강해졌던 시기에는 올라가지만 매도 심리가 강해지는 시기에는 주가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된다? 조정이 들어온다. 네. 그럼 지금 매도 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심리가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2차 전지주를 좀 피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조정 시기가 다 들어와서 매도 심리가 조금 안정이 됐을 때쯤 드디어 매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쯤 그때부터 좀 눈여겨 보시면서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때 조금 평균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아직까지 2차 전지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 조정 시기, 그러니까 조정 시기가 다 끝나고 나서 매도 심리가 줄어들었을 때 안정기 때 다시 매수를 하는 방법, 이렇게 조금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2차 전지주를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아직은. 네, 그러니까 네. 매도 심리가 조금 더 줄어들고 조정이 조금 더 들어왔을 때 그때 안정세를 보일 때 2차 전지 다시 공략해 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다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DX 에코프로는 당분간 조정과 횡보는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DX와 또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조정을 기다리자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아, 내가 보유하고 있어서 고민 좀 많아요 하시는 분들, 혹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홍주원 소장님의 전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타고 링크 타고 입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홍주원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 이제는 어떤 종목을 좀 캐내야 될지 궁금해지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요 종목은 제가 그 종목명은 지금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고요. 네, 힌트를 먼저 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네. 뭐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오. 네, 그런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이다. 숨겨진 그러니까 보석이요? 조정이 들어올 걱정도 없고 네. 이미 지금 가격대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오. 이미 조정이 충분히 뭐 들어온 상황. 그러니까 이미부터 많이 안 움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발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 2차 전지 관련주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네. 안에서 숨겨진 보석. 네, 거기 안에서도 테슬라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아요. 아, 테슬라 네. 관련주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원통형 배터리를 그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통형 배터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관련주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중국 이 기업이 본인 자본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계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그 니켈 관련된 강판 라인을 좀 제조 라인을 새롭게 신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부분 그 원자재가 네. 또 원통형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요. 오.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원통형 배터리에 그 테슬라가 주로 쓰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을 조달하는 그런 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조금 더 딥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네. 테슬라와 원통형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는 오. 회사를 그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우리가 좀 목표가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네. 이 지금 만약에 공략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너무나도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 기업을 얼마에 뭐 매수 매수하세요, 의견을 이런 좀 드리고 말씀을, 네. 얼마 정도의 매도 의견을 좀 저는 보고 있다라고 드리게 되면은 이 가격 전략을 여기서 그렇죠, 공개를 그렇죠.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도 이 종목명의 풀 네임과 네. 그리고 이 제가 생각하는 매수 적정가와 매도 적정가 이러한 전반적인 좀 디테일한 공략은 그 같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여기 아래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입장하시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숨겨진 보석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와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MOU 확대 기대감까지 함께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그리고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홍주원 소장님의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냥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갖다 대신 뒤에 링크 타고 입장하시거나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홍주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 우리가 이제는 히든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앞으로는 또 테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고자 하거든요. 테마 시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테마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아까 그 히든 종목 관련된 두 번째 힌트 남아 있으니까 채널 고정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테마 좀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슈를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내 5G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법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시점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프라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1년도 11월쯤에 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가 지나고 그리고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는 2023년도부터 본격적인 그 자금이 집행이 될 예정인데 2023년도의 하반기 시즌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9월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입이 되는 시기가 바로 2023년도 9월부터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이번 달부터죠. 그래서 이 인프라법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필요한 시기가 이제 다가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인프라법에 도로나 그리고 철도, 전력 이런 부분들 이외에도 인터넷 5G 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프라법으로 움직였던 도로나 철도, 전력 이외에 움직이지 않았던 이 5G 인프라 투자 기대감까지 많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인터넷 관련주, 5G 이런 통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5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테마죠. 왜 그러냐면은 이 5G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IoT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원격 의료 또 뭐가 있죠?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게 바로 5G예요. 5G. 이 데이터, 5G 데이터가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미래 기술들을 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5G가요, 여러분. 전국에 설치돼야 되는 100%의 기지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얼마 정도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5G 요금을 내고 쓰긴 썼는데 5G 안 됐던 경우 많으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기지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 5G를 전국에 100% 필요한 부분을 다 채워 넣어라. 그래서 지금 사실상 통신 3사, 대형 통신 3사가 많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미래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기술들에 바로 5G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G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요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아, 답답했죠. 근데 드디어 이 미국 내 5G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인프라법 관련주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료가 이뿐만이 아니겠죠. 앞으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라든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럼 정부의 정책 관련돼서도 5G는 아직까지 재료가 얼마큼 남아있다?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있다. 드디어 이제 5G 관련주가 앞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5G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그 공략 팁이 또 존재하겠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 AI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통신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아오면서 반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5G 그러면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얼마나 움직일까요? 보통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그리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테마들은 다시 순환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은 폭등을 만들어낸다. 주식을 좀 하신다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G 관련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머큐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머큐리라는 종목은요, 우리 가정 내에 단말기를 제조를 하고 공급하는 그런 공급사예요. 제조와 공급 다 한다라는 거죠. 특히 유무선 공유기, 이걸 AP라고 부르는데 이 유무선 공유기는 3대 통신사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SK라든가 KT, LG 다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3대 통신사가 전부 다 이 유무선 공유기를 어디 걸 쓰고 있다고요? 바로 머큐리라는 회사 거를 쓰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이 종목. 지금 아주 5G 안에서도 과소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략법이 궁금하시겠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 종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어떤 기업일까요? 고주파 부품, 즉 RF라는 부품을요. 기지국 안테나와 함께 무선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선 전파의 특성을 이용해서 ADAS를 구성하는 레이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요즘에 많이 듣고 계시죠?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에도 쓰이고 있고요. 에이스테크 그러면 이 안테나라든가 고주파 부품에 관련된 이 통신 이 관련주 이외에도 어디에 엮일 수 있을까요? 바로
주행이라든가 로봇, 드론 이런 것들에 많이 엮일 수 있는 한마디로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요. KMW라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요. 5G 장비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핵심 기술,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5G의 관련주와 5부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핵심 기술이 없으면은 5G 데이터를 무선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KMW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때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왔던 기업이죠. 이 KMW, 에이스테크, 이런 머큐리, 이 5G 관련주 중에서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세 종목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오이솔루션, 그리고 이노와이, 리어스, 그리고 솔리드, F일텍, 우리넷 등이 있죠. 이거 혹시 아는 종목들 있으신가요? 우리? 저는 우리넷 정도 들어본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우리넷 굉장히 또 외우기도 쉽고. 맞아요. 쉬워서. 네, 친근감도 있죠. 네, 우리넷이라고. 우리넷.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기 안에서 뭐 머큐리가 됐든 KMW가 됐든 솔리드가 됐든 한 번쯤은 또 들어보셨을 법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듣고 알기만 하는 것과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까지 또 다른 부분이겠죠. 그래서 5G 관련된 이 종목들 조금 더 나는 여기 알고 싶다.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까? 이제 죽어 있다가 올라가는 드디어 이제 상승 시작이 되는 이 5G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하셔야겠습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은 5G 지금 늦지 않게 공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 바로 지금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5G 관련된 디테일한 공략 방법과 이 종목 설명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머큐리, 그리고 레이더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에이스테크부터 핵심 기술을 보유한 KMW까지 나는 이 5 관련주로 수익 좀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홍주원 수장님과 함께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고요. 혹은 QR코드 조금 활용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홍주원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네, 오늘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중에 두 번째 이슈는 저는 이 사우디 관련된 네옴시티가 아주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이 다음 달 10월에 사우디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뭐 하러 갈까요? 바로 이 네옴시티의 대규모 수주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0대 그룹 총수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방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1조 달러.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1조 달러예요. 근데 한간에서는 이 1조 달러 이상이 더 많은 돈이 필요로 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1조 달러라는 게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측정이 된 건 아니에요. 네옴시티가 이야기가 나온 게 2018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019년도를 돌아가 보면은 여기에 절반 정도 수준이 그 당시에 측정했던 금액이었거든요. 투자 금액.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4년 만에 1조 달러까지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08조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건설이라든가 건설기계 이런 쪽 섹터가 당연히 지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건설이랑 건설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의 이슈가 있었음에도 크게 상승을 못 해줬어요. 왜요? 바로 부동산이 지금 어때요? 많이 안 좋죠. 네, 뭐 규제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좀 부동산이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사실상 미분양 그 신규 주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상 이런 건설이나 건설기계 쪽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매수 심리가 많이 붙어주지 못했어요. 사실상 지금 이전에 2021년도까지만 해도 건설주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조정을 맞고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옴시티가 이슈가 올라올 때마다요. 수급이 아래에서 조금 붙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2차 반등, 3차 반등을 지금 시도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설이랑 건설기계가 정책이라든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지만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이 네옴시티, 즉 해외 수주권, 네옴시티 말고도 또 있어요. 해외 수주권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된 뭐 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재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수주량이 많았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이런 해외 수주권 때문에 충분히 큰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네옴시티라든가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건설이나 건설기계 섹터 쪽 공략을 조금 고려해 보시면은 저는 이 아래 조금 안전한 가격대에서 아주 메리트 있는 매수가를 가지고 공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그 공략 포인트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건설주 같은 경우는 우크라 재건도 있어요. 네옴시티 말고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지금 다시 개편이 되고 있고 어때요? 요즘은 대출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건설주, 지금부터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아주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겠죠. 여러분 주식이 어렵죠? 주식 어려울 거 없습니다. 주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그래요. 올라갈 만큼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가겠다라는 심리로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싸게 사서 적당히 올라갔을 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완전 바닥에는 못 사요. 완전 꼭대기에도 못 팔아요. 우리는 이 중간에서만 놀면 되는 건데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중간보다도 조금 더 아래 아주 매력 있는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건설주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조금 제 눈에 들어왔을까요? 세 종목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SY예요. 이 SY는 어떤 기업이냐면은 건축 외장재 패널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건설 기초자재 중에 하나인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제조를 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요 사업으로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샌드위치 패널, 요게 주요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히림이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상위권의 건축 설계 및 감리 업체예요. 감리까지 하는 업체라는 거죠. 카타르 설계 용역을 수행한 수주 이력이 부과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이런 카타르 설계 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오히려 이 히림을 조금 더 네옴시티에서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리노스라는 기업이죠. 이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재난안전통신망의 열차 무선통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 사업 및 시설 복원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재난안전통신망 그리고 열차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 지금 우크라라든가 뭐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이 무선통신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요? 바로 스마트 도시에 필요한 주요 기술이 이 무선통신이에요.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무선통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 왜 들어갈까 궁금하시죠? 그리고 유신, 한미글로벌, 성신양의 다스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기업들이 뭐 하는 기업들일까요? 왜 여기에 관련주로 엮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 이 기업들이 엮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런 자료들도 모두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거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는 소통 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공간으로 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테마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 테마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테마성이 짙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볼 때 뭘 보냐면은 지속성을 봐요. 지속성이 굉장히 짧은 종목들은 오히려 테마성이 강해요. 단기간에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올라간 만큼 쭉 빼버려요. 네. 이렇게 굉장히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 특징이죠. 빨리 올라가다 빨리 빠진다. 그런데 이 지속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있어요. 높은 테마들이 있어요. 그런 테마들은 테마성이 강해요. 약하고 오히려 섹터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산업을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건설주는 산업이 정확하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건설이라는 섹터가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5G 인프라법 관련주로 봤을 때 5G 통신망이 나왔는데 통신 기계 관련된 그런 데이터 쪽에 우리가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데이터 어때요? 데이터, 통신. 요것도 테마성이 짙다기보다는 산업성이 짙잖아요. 그죠? 건설, 정확하게 있어요. 그 데이터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속성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다. 미래까지 우리가 쭉 봐도 된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공략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본다면은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조금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알아본 산업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2차 전지 말고도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이 이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라갈 종목을 보셔야지 올라간 종목 쳐다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 수 있고 교육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건설주 그리고 데이터 관련주, 네옴시티, 인프라법 이 두 가지죠.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9월부터 뭐가 된다 그랬어요. 9월부터 인프라법 자금 집행이 드디어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쭉.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총수, 10대 총수와 국토부 장관이 언제 방문한다 그랬어요? 10월부터 하라고 했어요. 10월. 그럼 지금 9월, 10월 고시예요. 맞죠? 그럼 지금 시기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이미 다 날아가고 여러분들은 이제 또 그때 올라간 거 쳐다보면서 지금이라도 사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이 공략 방법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9월에 인프라법 그리고 10월에도 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소식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5G 관련주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건설주 세 가지 종목 각각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나도 좀 관심이 있다, 내 포트에도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주원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홍주원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 앞서서 또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이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자리 이동해서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시죠.
네, 화면으로 만나보셨지만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통해서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샵 3772번 홍주원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 우리가 또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힌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첫 번째 힌트로는 네. 테슬라 관련주,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두 네. 가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와 협업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까지 지금 설비 중이다. 네. 이런 큰 이슈 또 힌트 드렸는데 그거 이외에도 두 번째 힌트가 또 강력한 힌트 남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신재생. 그렇죠. 네. 신재생이라든가 친환경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친환경 이슈가 많이 올라왔을 때 많이 올라갔다가 네. 마찬가지로 이 친환경 관련주들도 긴 조정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2021년도에 올라갔던 모든 이런 굉장히 좋았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네.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도 그 섹터 중에 그 테마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앞으로의 모든 그 산업들이요. 네.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배출을 계속 줄여나가는 그러한 생산 라인을 갖춰야 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이요.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서 이 기업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오. 왜 그러냐면은 그 신재생 관련 MOU를 지금 확대를 해 나가면서 세계 1위 풍력 발전용 윈드 타워 업체가 있어요. 오, 네. 이 업체를 바로 지분 100%를 보유를 하면서 오. 이 풍력 관련주 안에서 독보적인 자리에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풍력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윈드 타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 네, 네. 그 윈드 타워가 중요한데 그 윈드 타워 업체를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다시 친환경 이슈가 올라오면 네. 이 기업은 필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기초 체력이죠. 예, 글로벌의 기초 체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또 풍력 관련주로서 굉장히 힘 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풍력 관련주, 풍력 산업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그 기술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요? 네. 글쎄요. 그래도 질문을 주신 걸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 2위를 다툰다 보시면 돼요. 오, 그렇군요. 네, 그만큼이나 우리나라 풍력 발전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을 그렇구나. 갖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업 신재생 에너지 테마까지 여러분들이 재료를 잡아가면서 큰 상승을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힌트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은 겹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테슬라와 엮여있는 종목이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테마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링크 타고 입장하시거나 혹은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홍주원 세 글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